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취업을 하십니다. 사무직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최소 한 곳에서 두 곳 정도 일을 하시고 개업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적도 일한 적도 없이 개업을 해서 바로 부딪혔는데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건만 해요. 아파트 한 건만. 어떤 달에는 1,000만 원, 어떤 달에 2,0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손님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은 정말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요. 잘못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겨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이승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6년차로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승주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워낙 많이 생겨서 그런 인식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륜과 경험이 그 부분을 많이 갖추고 계셔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저의 경우에는 그게 많은 지식을 갖추고 신뢰감을 주는 방법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손님이 오시면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한테 해도 되나? 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경우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저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30대 후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잘 읽으셨어요. 사업을 통해서도 읽었지만 부동산 투자를 어머니께서 잘 하셔서 읽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안 좋은 일들이 와장창 왔습니다. 재산상의 문제로 여러 개를 사기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내 집이라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이 살던 제가 소위 드라마에 나오는 빨간 딱지들이 붙고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을 만나서 조폭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에서 재를 떨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저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이사비를 받고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을 제가 겪어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는 게 힘이 없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필요적인 요소가 채워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집을 잃고 나서 길에 나앉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가장 크게 저의 모티베이션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셔서 취득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공인중개사를 하려는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일처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가, 신뢰랑 신용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임기응변 혹은 금전적으로 위급한 상황, 비이성적인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롱면허를 갖고 계신 분도 너무너무 많고, 개업까지 하셨음에도 영업이 잘 안 돼서 혹은 너무 힘들어서 폐업하시는 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분 밑에서 보조원으로 일하시면서 지식이 부족하지만 경험이나 이런 임기응변이 타고나서 중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개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시장에 진입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인 루트로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취업을 하십니다. 사무직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최소 한 곳에서 두 곳 정도 일을 하시고 난 이제 이래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개업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 제목처럼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아무것도 배운 적도 일한 적도 없이 개업을 해서 바로 부딪혔는데요. 손님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내가 깨지고 부딪히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저처럼 개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정성 부분을 따지자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정도 일을 해보시면서 적성을 찾고 사업 계획도 세워보면서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 생각이 들면 개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안에 드는 분들은 당연히 억대가 넘어갑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건요, 순소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300만 원대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200에서 300 사이, 중소기업 직장인 정도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6년 동안 많은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을 만나고 많은 인터뷰를 해보면서 들었어요. 손님이 정말 줄을 서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계약의 종류, 월세, 직원이 몇 명인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건만 해요. 아파트 한 건만. 보통 보수가 크잖아요.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어떤 달에는 400만 원 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달에는 1,000만 원, 어떤 달에 2,0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집 걸러 한 집이 부동산입니다. 카페보다 많은 게 중개업소입니다.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소위 우리가 꿈꾸는 장면들 있죠. 직원들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일을 해주고 사장은 오픈카를 타고 다니면서 바다에 바람을 쐬러 가고,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 어느 궤도에 자리 잡기 전까지 빈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게 중개업이에요. 저도 1년차, 2년차 때는요, 원룸을 30개, 40개 보여준 분이 있는데 계약이 안 나왔어요. 그럼 그날은 소득이 빵입니다. 계약했다고 해도 보수가 원룸은 20에서 3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돈이 없는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현명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초반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보다 2배를 일해야 내가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간 워라밸을 즐길 수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매매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매매가 잘 안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매물을 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기대도 안 했던 아파트예요. 저에게 이 매물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희 동네 맘카페가 굉장히 입김이 센데 맘카페에 좋은 평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매매가 잘 이루어졌어요.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매수인의 성함이 저와 똑같은 거였어요. 상호명이 이승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잖아요. 동네 사시는데 조카를 데리고 항상 산책을 할 때 저희 사무소를 지나면서 조카가 삼촌 이름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머님과 꼭 사고 싶었던 아파트가 그 아파트였는데요. 제가 그 아파트의 매물을 딱 광고를 올린 거죠. 저의 응대와 이름이 동일했던 부분 때문에 기분 좋게 계약이 됐었고, 심지어 계약서에 사인하잖아요. 사인도 저랑 똑같았습니다. 특이했던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같이 공동중개 해보다 보면 이런 사람이랑은 정말 일하면 안 된다, 손님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은 정말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요. 중개사면 중개사답게 일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권을 다루고 중개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준 사람인데, 중개사가 손님보다 지식 정보가 부족하고 공부하려는 개선의 태도가 없고,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겨요. 그때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말을 툭툭 끊고 공격적인 어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나를 대리해서 중개를 해주는 분이에요. 양 당사자의 의견을 현명하게 조율해서 안전하게 권리관계를 확인해주고 계약을 해줘야 될 사람이 중개사입니다. 감정적인 태도 혹은 무지한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런 분들은 같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적에 대한, 계약 내용에 대한 것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돈을 넣어라, 계약을 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을 하고 나면 100이면 100 나몰라라 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보수를 청구할 때는 당연히 애누리가 없겠죠. 이런 분들은 돈만 보고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빨려 들어가게끔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스라이팅에서 좀 나와가지고 피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보거나 찾아갔을 때요, 친절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실 이 중개업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서비스직은 영업직이든 손님이 왔는데 앉아서 고개만 까딱하는 업종은 이 직업이 처음이었어요. 중개 쪽 룰의 관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앉아있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손님을 응대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앉아서 반갑게 웃는 얼굴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판단하고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불친절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양을 해야겠죠. 저는 개업 모토가 돈보다 사람을 남기는 중개사가 되자로 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고, 금액이 작은 계약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맞춰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영업입니다. 동네에 사는 장사예요. 사람들에게 신뢰와 신용을 얻어야 되고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일을 잘 하는 건 당연히 금상첨화죠. 그러다 보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신용관계, 신뢰관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땅에 헤딩 나의 중개일기를 통해서도 많은 예비공인중개사분들이 봐주시기도 하고,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해주셔서 공감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굉장히 감사한데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긴 시간을 갈아 넣어서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하시고 이 시장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명심하셔야 될 건 되게 큰 돈을 다룹니다.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요. 현실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하시고, 난 어느 정도 고생을 한다, 고생을 하고 나서 올라가서 성공한 다음에 워라밸을 찾을 수 있다, 공부할 때보다 더 굳은 심지와 큰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중개업에 오셔서 중개시장을 많이 활성화해 주시고 중개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고취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중개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제 책 맨땅에 헤딩 나의 중개일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채널 공인중개사 이승주TV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공인중개사분들, 좋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쁜 몇몇 미꾸라지들 때문에 전체적인 인식을 다 나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무심장면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 중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